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입고 나온 이 파란색 자켓, 그러니까 프렌치 워크 자켓 이야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프렌치 워크 자켓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멋을 내려고 만들어진 옷은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 자켓을 뭐라고 불렀냐면 블루 드 트라바유, 그러니까 노동의 파랑,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넘어오면서 각 유럽의 열강들은 이제 산업혁명을 위시해서 산업화를 진행하게 되고, 원래는 없었던 공장이 새로 생기고 인쇄소가 생기고 정비소가 생기죠. 그리고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각각 그 공장 안에 들어가서 기계 앞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작업복들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프랑스 노동자들한테 지급됐던 이 작업복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프렌치 워크 자켓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 색이 굉장히 이제 쨍한 파란색이거든요. 왜 이 파란색일까 하고 많은 색 중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인디고 파란색 계열 염료가 그때 당시에 가장 접근성도 좋고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쉬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에 그 프랑스의 여러 식민지들,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쪽에서 인디고 이 식물 염료인데, 그게 좋은 값에 대량으로 수입되기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파란색을 낼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유럽 전체에서 좀 재배가 또 쉽게 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푸른 계열의 염료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기계 앞에서 일을 한 옷이다 보니까 오염에 취약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색들은 뭐 좀 까만색 기름이나 이런 게 묻어도 티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런 의미로 이게 색이 지금 이런 푸른색 그런 옷이 이제 되었고, 그때 당시에 또 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자본가들이나 이제 그 권력자들은 또 자기네들과 이 노동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절대 이 파란색을 안 입었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검정색이나 그레이색 뭐 이런 옷을 이제 위주로 입고 다녔다고 하고,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워크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은 노동자, 그리고 검은색이나 그레이색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또 이제 색 이외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장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미디엄한 기장입니다. 뭐 길지도 않고 숏하지도 않고, 그리고 품도 딱 레귤러한 품이에요. 이게 너무 오버하지도 너무 이제 붙지도 않는 그런 품이고, 굉장히 단촐한 디자인이죠. 디테일이라고는 별로 없고 그냥 버튼으로 된 이런 이제 뭐 단추, 그리고 큼지막한 플랩 없는 포켓 3개, 주머니 2개, 여기 가슴 주머니 하나. 이렇게 만든 이유는 당연히 노동자들한테 대량으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쉬워야겠죠. 그만큼 옷의 디자인이 단순해야 대량 생산이 쉬울 거고, 그리고 이런 지퍼 같은 거를 만약에 쓰게 되면 그만큼 수선비도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비쌌다고 해요, 당시에 지퍼가. 그리고 이런 큼직한 포켓 같은 거는 일하면서 지금 이렇게 펜을 꽂거나 아니면은 공구 같은 거를 쉽게 넣고 뭐 수첩이나 이런 걸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원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다 보니까 좀 어때야겠어요? 튼튼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튼튼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오염에 강하고 세탁에 강해야 될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원단이 조금 튼튼한 원단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렌치 워크 자켓 원단을 뭐를 썼냐면 몰스킨 원단을 썼습니다. 몰스킨이라고 하면은
이게 코튼 100%로 만들어지는 원단인데 우리가 흔히 입는 이런 셔츠나 티셔츠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코튼 원단이에요. 근데 이 몰스킨 원단은 그 직조를 하는 실이 엄청 두꺼운 실을 써요. 굉장히 두꺼운 실을 합사로 꼬아서 굉장히 촘촘하게 중량감 있게 그렇게 직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단을 빼면은 원단이 굉장히 빳빳하고 두껍고 튼튼해요. 질기고. 거기에다가 사포질을 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모감을 살짝 올려줘요. 기모감을 살짝 올려주면 그 몰스킨 원단 특유의 그런 어떤 이런 표면감, 이런 질감이 생기는데 그게 두더지 피부와 닮았다 그래서 몰스킨 원단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 원단 특징이 처음에는 이 코튼이지만 굉장히 좀 뻣뻣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불편하고. 근데 입다 보면은 굉장히 좀 편해지고 약간 좀 풀리고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이런 그런 저기 외부적인 마찰 이런 거에 강하고 그리고 세탁 이런 거에도 강합니다. 이게 데님이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주 접는 막 이런 부위라든지 아니면 자주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 이런 건 또 색이 그쪽이 빠져가지고 자연스러운 워싱이나 페이딩이 생겨요. 경련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산 워크 자켓이랑 나중에 내가 한 10년, 20년 입은 워크 자켓이랑 아예 다른 옷이 되는 거예요. 데님처럼. 그리고 이런 몰스킨 원단 같은 경우를 썼던 이유가 또 이제 기모감이 살짝 있다 보면은 요게 그 원단과 사이에 층이 좀 하나 생기니까 기모가 이제 좀 1차 방어막을 해주는 거죠. 조금 더 내구성이 올라가고 이제 그 오염에도 조금 더 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고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그 굳이 고증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면 몰스킨 원단이 싸지도 않아요. 이제는 후가공이 어쨌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 원사보다 어쨌든 두꺼운 원사를 고밀도로 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코튼 면직물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증에 굳이 집착하는 게 아니면 저는 뭐 요즘에는 뭐 브랜드에서 오히려 이런 워크 자켓보다는 뭐 나일론이라든지 아니면 나일론이랑 뭐 폴리에스터 그 혼방 뭐 등등 뭐 코듀로이 뭐 다양한 소재로 많이 나와서 그냥 이 그 기본적인 이 디자인 카테고리 있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칼아 있고 주머니 양쪽으로 있고 뭐 이렇게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이제 워크 자켓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카테고리화 하나 돼가지고. 그래갖고 뭐 그런 거를 입어도 전혀 뭐 무관하고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가성비도 좋고 더 활동적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게 그 또 20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노동자들 외에도 그 예술가들 프랑스에 있는 뭐 특히 화가라든지 조각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입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옷이 일단 오염에 강하고 값이 싸고 그냥 막 입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입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게 패션적인 그런 지위나 아이템이었던 거는 아니고 그때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막 굴리는 옷 그냥 작업 앞치마 같은 거죠. 뭐 요리할 때 입는 그런 느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워크 자켓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제 아이템으로 올라오게 된 거는 일본의 영향이 큽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이게 의외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 지나가면서 일본이 이제 세계대전에 이제 패전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일본에는 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그런 서양 국가들의 상당히 많은 물자들을 수입하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이제 조금 헤리티지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를 복각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그 프렌치 워크 자켓이었던 거죠.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생산됐지만 아직 입지 않은 데드스탁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때 입었던 빈티지 제품들을 이제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재해석하고 복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템 패션 카테고리로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아무래도 또 패션으로도 또 지위가 있는 나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패션씬에서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게 된 거죠. 아까 말했던 다양한 이제 소재들로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한 2, 3년 전부터 이런 옷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프렌치 워크 자켓, 특히 이제 고증이 된 몰스킨 원단의 이 색깔로 된 이런 자켓들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저는 지방 살아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사실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제가 하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여기저기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많이들 입는 것 같아서 뭐 그래도 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만 해도 지금 이 몰스킨 원단으로 된 뭐 워크 자켓 말고도 그냥 코듀로이로 된 제품도 있고요. 그러면 그냥 나일론으로 된 제품도 있고, 그래서 간절기마다 아주 유용하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옷을 입을 때 물론 제가 제 눈에 이쁘고 멋있고 뭐 그래서 이제 찾아 입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이 옷의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뭔가 히스토리를 알면은 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면서 좀 공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좀 뭐 한 번씩 종종 이런 카테고리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거의 역사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도 소개하고 뭐 이런 거를 한 번씩 만들어 볼 테니까 뭐 좀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뭐 좀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에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전히 재미로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워크 자켓 같은 경우에는 도메스틱 브랜드 이제 SEW의 프렌치 워크 자켓이고요. 구매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뭐 제가 가을 자켓이 많아서 맨날 입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게 워싱이 들어가려면 아직 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복각이나 고증의 이런 거를 영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프랑스에서 그때 당시부터 워크 자켓을 만들던 브랜드가 아직까지 장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르몽생 미셸이라든지 뭐 제일 유명한 걸로 치면, 아니면은 뭐 조금 또 다른 브랜드 중에는 뭐 베트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은 약간 조금 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렌치 워크 자켓보다는 조금 더 품이 좁고 기장은 조금 더 길고 활동성은 조금 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좋은 몰스킨 원단으로 이제 오랫동안 입으면 다 멋있는 경련 변화가 오는 이제 좋은 자켓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취향껏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굳이 몰스킨 원단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던 그런 나일론 워크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간절기에 그냥 엄청 심플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편하게 아무 때나 걸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이제 그 좋은 걸로 구매하셔가지고 옷장에 넣어두면 평생이고 막 이렇게 입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